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싸움이 기갑전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도 현재는 수많은 기갑 전력을 편성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라고 해서 대전차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무서운 것들도 있는데요. 1994년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9K135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매일 전투로 수행하며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파괴시키는 데 사용하는 FJ-184 제블린의 경우 균질 아변 장갑을 기준으로 600mm에서 8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코넷은 성형 작약의 텐덤 탄두로 사용하여 관통력이 무려 1000mm에서 1400mm에 달합니다. 대전차 무기가 넘쳐나는 현대전에서 더 이상 전차는 쓸모가 없다는 전차 무용론조차 강력한 장갑을 가진 3.5세대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들 앞에서는 쏙 들어가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이런 강력한 장갑의 M1A2 전차는 물론 최강의 방어력을 가졌다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 4 전차마저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사거리 또한 보통 5km 이상의 특히 개량된 EM형의 경우 8km에서 10km나 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말해 전차들의 주포가 가진 사거리를 한참 능가하는 위력입니다. 게다가 코넷 EM은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라 한번 쏘고 나면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 더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위력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한 번에 12발씩 쏠 수 있고 추가로 재장전을 통해 4발을 더 쏠 수 있는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한 번에 16발이나 쏠 수 있는 이 장갑차는 혼자서만 12대 이상의 전차대대 하나를 다 잡아버릴 수 있는 전차 킬러인데 이런 물건이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를 상대로 10km 밖에서 공격을 가한다면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을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K135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16발씩 발사해야 되는 9P162 코넷 T 장갑차는 충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기갑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는 무서운 물건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캐리어라 불리는 이 공포스러운 장갑차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겼을지 몰라도 러시아군 내에서도 30대 미만 정도라 애지중지 아끼는 장갑차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각종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지난 1월 러시아도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장갑차 9P162 코넷 T 장갑차를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로 보내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벨라루스 쪽에 배치되었다는 사진이 공개는 되었지만 지금까지 전투에서 이 장갑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9P162 코넷 T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인근 도로에서 9P162 코넷 T 장갑차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9P162 코넷 T 장갑차라는 것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9P162 코넷 T 장갑차가 하르키우에서 이줌으로 이동하던 중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버렸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웹사이트 탑웨스에 따르면 9P162 코넷 T 장갑차는 2014년 러시아에서 열린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포탑 없이 BMP-3 IFV를 기반으로 차량 위에는 코넷 S라고 하는 2개의 코넷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평소 코넷 미사일 발사기는 선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가 발사 시에는 튀어나와 선체 상단에 세워집니다. 코넷 T 장갑차에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동화가 잘 진행되어 있어서 9P162 코넷 T 장갑차는 승무원 역시 단 2명에서 3명이면 전투를 수행하기 충분합니다. 이 차량에는 총 16개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중 12개는 자동 장전되는 양쪽 2개 실린더에 각각 6개씩 탑재하고 4개는 수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에 보관됩니다. 9P162 코넷 T 장갑차는 BMP-3 IFV와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및 야지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000mm에서 14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히트 탄두가 장착된 코넷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서 뛰어난 공격력도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러시아 특유의 뻥스펙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코넷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실제로도 미국의 3.5세대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는 물론 현존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전차 중 하나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 4 전차마저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전차들마저 박살나는 판국에 T-72 전차가 무사할 리 없겠죠. M1A2 에이브람스 전차나 메르카바 전차는 그나마 형체라도 유지하지만 2세대 전차인 T-72는 코넷 미사일을 맞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코넷 대전차 미사일에 맞은 T-72 전차는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포탑이 수십 미터 위로 솟구치는 가공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크라이나군의 T-72 전차가 이런 러시아군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전차들의 장갑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1400mm 관통력을 가진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대전차 탄두로 장착한 신형 코넷 EM 미사일의 사거리는 8km, 히트 탄두 장착 미사일의 사거리는 10km에 달하기 때문에 마치 포병처럼 전차들의 사거리 밖에서 적 전차 대대 하나를 혼자서 박살내버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통 전차의 사거리는 2km에서 3km 정도인데 전차들이 공격할 수 없는 사거리에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게다가 코넷 대전차 미사일 EM의 경우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하기에 이동하면서 적 전차들을 박살낼 수 있어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사거리를 가진 쪽이 기갑 전투에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걸프전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M1 에이브람스 전차 부대가 잘 보여주었죠. 서방제 전차들과 달리 현대전의 필수인 BMS 전장관리 체계조차 없는 대다수의 러시아 전차들은 이 전장에서 그다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코넷 T 장갑차가 상대라면 어떤 전차 부대라고 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전차들의 카운터 무기, 즉 천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보통의 전차 대대가 12대에서 15대를 운용하는데 9P162 코넷 T 장갑차 한 대가 코넷 대전차 미사일 16발을 장전하여 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상 9P162 코넷 T 장갑차 한 대면 전차 대대 하나에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기를 파괴하려면 사정거리가 20km 이상인 자주곡사포의 포격을 이용하거나 항공기의 폭격을 활용하지 않는 한 별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무기도 역시나 잘 써먹을 때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런 무기를 애초 벨라루스 지역을 통해 키이우로 투입했지만 혹여나 파괴될까 우려되었는지 애지중지 아끼느라 제대로 써먹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부 지역은 산지가 많아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용되지도 못한 채 벨라루스 방면으로 다시 빠져나와 동부 지역으로 다시 재배치되어 이번에야말로 활약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돈바스 전투에서 대활약을 할 것이라는 큰 야망을 가지고 투입되었던 9P162 코넷 T 장갑차는 허무하게도 하르키우에서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기동로에서 그만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아무 활약도 해보지 못한 채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내부에 있던 코넷 대전차 미사일들이 유폭을 일으키며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으로서는 참 아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9P162 코넷 T 장갑차의 위력을 생각해보면 파괴되기보다 노획되어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미련이 남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돈바스 지역에 가지고 왔거나 지금까지 아끼고 있다가 최고의 대기갑 전투에서 활용하면 되었을 것을 괜히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으니 그 명성이 참 아쉬운데요. 아직 이외에도 러시아군에는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도 9P162 코넷 T 장갑차가 더 남아있어 이들이 큰 위협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전차 전력을 동원해 대공세를 퍼부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벌써부터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동안 조춤하던 라스푸티차 현상도 어느새 다시 시작되었는지 다시 주 도로를 통해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후방을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해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준비 중인 동부 최고의 대공세라는 것조차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모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